지난주 미국에서 발표된 3대 물가 지수가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40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의 예상보다 큰 폭으로 꺾이면서 모처럼 만에 뉴욕 증시가 급등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지수 발표가 나오자마자 언론에 직접 나서서 인플레이션이 조절되기 시작하는 신호를 보게 되었다고 말하며 크게 반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금년 들어 약세장에 지쳐있던 월스트리트의 투자자들도 일제히 한숨을 돌리며 환호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포커스 네트워크는 물가 지수 하락세가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으로 이어질지, 앞으로 한미 중앙은행의 긴축 사이클은 어떻게 돌아갈지, 그리고 주식시장의 강세장으로의 반등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 네트워크의 우호 박사입니다. 지난주에 미국의 3대 물가 지수, 즉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생산자 물가 지수 PPI, 수입 물가 지수가 한꺼번에 일제히 발표되었습니다. 먼저 8월 10일 수요일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CPI는 물가 지수 중에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지표입니다. 헤드라인 지수는 전체 품목을, 근원 코어 지수는 전체에서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어한 지표입니다. 7월 중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전월 9.1%에서 8.5%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근원 인플레이션은 5.9%를 기록했고요. 특히 전월 대비 증가율이 0%였습니다. 시장의 기대치보다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1973년 이래 50년 만에 처음입니다. 오늘 영상 뒤편에 부록으로 경제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주요 물가 지수의 종류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물가에 대한 기본 개념을 한꺼번에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날 8월 11일 목요일 생산자 물가 지수 PPI가 발표되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금년 3월 11.5% 정점으로부터 7월 9.8%까지 크게 낮아졌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0.5% 하락했고요. 전월 대비 PPI가 하락한 것은 2020년 4월 이후 처음입니다. 이어서 8월 12일 금요일에는 수입 물가지수가 발표되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금년 3월 12.5%에서 8.8%까지 상승률이 크게 둔화되었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1.4% 하락했고요. 3월 2.9% 상승해서 내림세로 전환되었습니다. 2020년 4월 이래 가장 큰 폭의 하락세입니다. 이는 에너지 가격이 크게 하락한 데다가 달러 강세가 힘을 보탠 덕분으로 분석됩니다. 노동통계국이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하자 바이든 대통령이 언론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바이든은 요즘 들어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조절되기 시작하는 신호를 보고 있다. 국민들은 여전히 상처를 입고 있으나 지난달 전월 대비 제로 인플레이션을 기록했다고 말하며 크게 환호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미국에서 3대 물가 지수가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자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 여부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9월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를 개최하는 연준의 긴축 사이클의 방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구겐하임 파트너스의 최고 투자 책임자 스콧 마이너드는 오늘 CPI 보고서는 우리가 예상한 대로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8월에도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에 대한 낙관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찰스 수왑의 채권 전략가 캐시 존스는 오늘 CPI 보고서는 첫 번째로 나온 좋은 소식이며 연준이 비둘기파적으로 전환하려면 연속적으로 인플레이션 하락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채권 CIO인 릭 리더는 휘발유 가격 하락이 크게 기여했지만 주거비와 식비는 여전히 큰 폭으로 올랐으며 9월 FOMC가 75bp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비관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음번 FOMC는 9월 20, 21일 양일간에 걸쳐 개최됩니다. FOMC 기준금리 인상폭을 페드 워치로 살펴볼까요? 맨 왼쪽 그래프는 지난 8월 3일의 데이터입니다. 기준금리를 50bp, 75bp 인상할 확률이 각각 56.5%, 43.5%였습니다. 중간은 CPI가 발표되는 8월 10일의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고요. 일주일 만에 50bp 인상될 확률이 69.5%로 뛰어 올랐습니다. 연준의 긴축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시장에서 높아진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른쪽 그래프에서 이틀 뒤 8월 12일 데이터를 보면 9월에 50bp 인상될 확률이 다시 55%로 내려왔습니다. 인플레이션 둔화 지표가 겨우 한 번 나왔다고 해서 연준이 긴축 기조를 당장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는 신중론이 우세해진 것입니다. 따라서 연준의 긴축 사이클 전환, 즉 피벗은 물가 지수 둔화세가 앞으로 수차례에 걸쳐 입증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먼저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여 현재 2.25%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7월 6.3%까지 올랐습니다.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3%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나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대출과 소상공인 대출이 큰 부담입니다. 지난달부터 이미 양국 간 기준금리가 역전되어 있고요. 연준은 지난 3월부터 연방기금금리 FFR을 공격적으로 인상하기 시작하여 현재 2.25, 2.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인플레이션이 8.5%로 둔화되기는 했지만 아직 40년 이래 최고 수준입니다. 6월 FOMC 의원들의 점도표 닷 플러스를 보면 12월 3.5%까지 기준금리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포커스 그래프는 이전 영상에서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에 대한 세 가지 청신호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은 채널 페이지를 검색하여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세 가지 청신호는 개인 소비 지출, PCE와 기대 인플레이션,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었습니다. 7월 인플레이션 둔화세는 에너지 등 원재적 가격 둔화가 기여한 바가 큽니다. 여기에 나머지 PCE 지수와 기대 인플레이션이 같이 내려와야만 합니다. 이 두 지표와 함께 경기 침체의 선행 지표인 장단기 금리차 추이를 함께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인 소비 지출 PCE 지수입니다. 연준이 기준금리 결정 시 중시하는 지표 중에 하나이고요. 7월 29일에 발표된 6월 PCE는 헤드라인 지수가 오히려 전월 6.3%에서 6.8%로 상승했습니다. 근원 지수도 4.7%에서 4.8%로 올랐습니다.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에 대한 시기 상조론이 나오는 한 가지 이유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PCE의 추이를 몇 차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미시간 대학이 8월 12일 발표한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 조사 결과입니다. 향후 12개월 기대 인플레이션은 5% 상승으로 전달 5.2%에서 낮아졌습니다. 이는 지난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반면 향후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입니다. 전달의 2.9%에서 0.1%포인트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렇듯이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낮아진 반면에 중장기적 기대는 반대로 올라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은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확실히 피크 아웃될지 속단하기 어렵습니다. 파월 의장은 기회 있을 때마다 데이터에 기반하여 정책 결정을 하겠다고 누차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연준의 긴축 사이클에 대한 방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시장에서 뜨거운 감자는 인플레이션뿐만이 아니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입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보듯이 역사적으로 미국에서 10년물과 2년물 만기 국채 수익률의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면 예외 없이
경기 침체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이 장단기 금리 차가 마이너스 0.36%포인트로 벌어져 있습니다. 20년 전 닷컴 버블 이래 최대의 격차입니다. 연준이 9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50bp만 올리기만 해도 현재 0.25%포인트인 3년물과의 장단기 금리 차도 곧바로 역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 경제는 인플레이션 둔화가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10년물과 3년물 국채의 장단기 금리 차도 0.045%포인트로 좁혀져 있습니다. 이 금리가 역전되면 한국도 경기 침체 가능성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8월 10일 개장 전에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지표가 발표되자마자 뉴욕 증시는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금년도로 약세장에 지쳐있던 투자자들에게 인플레이션 둔화는 단비와 같은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3대 지수 모두 하루 종일 오름세를 이어가다가 큰 폭으로 상승 마감했고요. 하루 정도 숨 고르기를 하더니 8월 12일에도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금년 들어 수익률은 YTD 2호 투 데이트 기준으로 다우 마이너스 7.1%, S&P 500 마이너스 10.2%, 나스닥 마이너스 16.6%까지 회복했습니다. S&P 500은 금년 약세장 하락폭의 50% 이상을 이미 만회했고요. 나스닥은 4주째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7월 6일 2300선 아래 저점까지 밀렸다가 2500선을 회복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상반기 약세장이 후반기 강세장으로 반전될 것인가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펀드 스트레트 보고서에 따르면 1942년부터 80년간 역사적으로 보면 시간 측면에서 약세장의 주기 기간이 강세장의 3분의 1로 짧았습니다. 이는 1980년대 볼커 시대 이후 더 짧아지고 있고요.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강세장이 651일간 이어졌습니다. 그 이후 약세장은 지난 6월 중순까지 164일 지속되었습니다. 약세장 대 강세장 비율이 25%이므로 시간 측면에서도 약세장이 거의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역사적인 중앙값 20%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골드만삭스 보고서는 보수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주당 순이익, 어닝스 퍼 쉐어, EPS의 시나리오 분석 자료에 따르면 내년 S&P 500 기업들의 EPS를 239달러로 가정하고 멀티플 18배를 곱하면 4,300이 나옵니다. 앞으로 뉴욕 증시의 상승 잠재력이 거의 소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다 경기 침체까지 닥치면 현재 멀티플 17배에서 3,800까지 밀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시장의 추세와 강세장 반등에 대한 전망은 경기 침체 여부와 기업의 실적 시나리오별로 상이하므로 투자 판단 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역사적으로 약세장보다 강세장이 3배 이상 길었고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상승률의 50%는 약세장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표는 앞에서 말씀드린 부록입니다. 경제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주요 물가지수의 종류를 정리해 놓았으니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오늘 영상의 요점과 시사점을 정리해 드리는 포커스 포인트 코너입니다. 첫째, 8월 둘째 주에 발표된 미국의 3대 물가지수, 즉 CPI, PPI, 수입 물가지수가 일제히 둔화세를 보임으로써 인플레이션 정점, 피크 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둘째, 그러나 연준은 향후 수차례 인플레이션의 추세적 하락이 데이터로 확인되어야 긴축 사이클을 전환, 피벗할 것으로 보이며 금년 말 기준금리가 3.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셋째, 따라서 향후 PCE, 기대 인플레이션, 장단기 금리차 등으로 인플레이션의 방향성 및 경기 침체 가능성을 파악하고 강세장 전환에 대한 데이터 시나리오별로 분할 매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블로그 후보의 경제나무 링크에 연결하면 오늘 영상 방송 대본 전체 스크립트를 읽어볼 수 있으니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포커싱 레톡은 뿌리가 단단하고 줄기가 꼿꼿하며 잎새가 풍성한 경제나무를 가꾸면서 항상 시청자 여러분들의 행복한 경제 생활을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